21살의 천재 여대생이 2번에 걸친 독살 시도로 지능이 6살로 멈추고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녀는 30년을 누워 고통받다 최근 눈을 감았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994년 중국 최고 명문대에서 시작된 잔혹한 범죄와 충격적인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베이징 칭화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이던 주링입니다. 1992년 입학한 그녀는 뛰어난 외모에 수영대회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만능이었습니다. 중국 전통악기 연주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죠. 동기들 사이에서 시기심조차 들지 않는 완벽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던 청춘은 1994년 11월 말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주링은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을 참고 12월 콘서트홀 무대에서 독주곡을 연주해냈지만 이 무대는 그녀가 대중 앞에서 빛난 마지막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연 직후 주링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위장 통증을 넘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더니 완전한 대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죠. 다행히 한 달간의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증상이 완화되어 1995년 초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995년 3월, 이전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주링을 덮쳤습니다. 양쪽 다리에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과 심한 현기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증상은 순식간에 악화하여 안면 근육이 일그러졌고 스스로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월 28일, 주링은 결국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 최고 권위의 의료진이 온갖 약물을 투여했지만 소용없었죠. 병의 원인을 모르니 제대로 된 치료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주링의 생명은 중환자실에서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경을 헤매던 4월, 베이징대에 다니던 중학교 동창 베이지청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처참한 모습에 그는 당시 중국에 생소했던 초기 인터넷망 유즈넷을 떠올렸습니다. 주링의 증상을 영어로 번역해 전 세계 의학 커뮤니티에 절박한 구조 요청을 보냈죠. 이 다급한 구조 요청은 인터넷 의학 진단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됩니다. 불과 며칠 만에 18개국에서 1635통의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답장을 보낸 의사들의 약 30%가 정확히 똑같은 병명을 지목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탈륨이었습니다. 탈륨은 무색, 무미, 무취의 맹독성 중금속으로 쥐약에 쓰이던 물질입니다. 해외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검사를 의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링의 체내에서는 치사량을 훌쩍 넘는 정상인의 1000배가 넘는 수치의 탈륨이 검출되었습니다. 명백한 독살 시도였죠. 전문가들이 체내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탈륨이 한 번이 아니라 최소 2번에 걸쳐 투여된 것입니다. 1994년 11월에 1차 중독이 있었고 기숙사로 돌아온 이듬해 3월에 훨씬 고농도의 탈륨이 투여된 2차 중독이 있었습니다. 해독제가 긴급 투여되면서 주링은 반년 만에 목숨을 건졌지만 독극물은 이미 뇌와 시신경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양쪽 눈은 실명 상태가 되었고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지적 능력은 6세 아이 수준으로 영구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아기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1995년 5월, 베이징 공안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륨은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특수 화학물질이었기에 범인의 윤곽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당시 칭화대 내에서 탈륨을 다루는 연구에 참여해 접근할 수 있었던 학부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주링의 기숙사 룸메이트이자 화학과 동기였던 여학생 순웨이였습니다. 순웨이는 식기나 세면도구에 쉽게 독을 탈 수 있었죠. 게다가 음악 동아리에서 주링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자 순웨이가 강한 질투심을 느껴왔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주링의 기숙사 방을 압수수색하려던 즈음 기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5년 5월 초 휴일 기간에 주링의 방에 도둑이 든 것입니다. 놀랍게도 돈은 그대로 둔 채 독극물 잔여물이 남아있을 만한 주링의 머그잔과 세면도구 등 개인 물품만 싹 사라졌습니다. 이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정적인 물증을 인멸하려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룸메이트 순웨이를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품이 모두 사라지면서 수사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97년 4월 공안은 유력 용의자 순웨이를 연행해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이 탈륨에 접근할 수 있던 건 아니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단 8시간의 조사 끝에 그대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98년 공안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주링의 중독 사건을 공식 종결해버립니다. 물증이 사라진 데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죠.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히 파괴되었는데 가해자는 사라져버린 황당한 결말이었습니다. 분노한 대중들 사이에서는 순웨이의 집안 배경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고위직을 지낸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이죠. 공안은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대중의 강한 의혹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순웨이는 대중의 비난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2013년에는 미국의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순웨이를 추방해달라는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올라와 국제적 이슈가 되었지만 끝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가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동안 주링의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습니다. 70대를 넘어 80대 노인이 된 부모님은 스스로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딸의 대소변을 치우며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시간은 결코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 22일 뇌종양까지 앓으며 30년 가까이 끔찍한 투병을 이어가던 주링은 5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영원히 미제로 남은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현실에 분노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1994년 칭화대 기숙사에서 사라진 증거품들, 그리고 완벽했던 여대생의 삶을 앗아간 맹독. 사건 발생 3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내 처벌받지 않은 룸메이트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사건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